여러분, 30년간 노인의학을 전공해온 전혜영 의사입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똑같이 나이를 드시는데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시고 어떤 분은 70대에 벌써 건강을 잃으시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작은 생활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제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건강하게 85세까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저 치매 걸릴까봐 무서워요. 지난주 진료실에서 72살 환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열에 9분이 이런 걱정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왜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지내시고 어떤 분은 70대에 벌써 요양병원에 계실까요?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김철수 할아버지, 올해 83세인데 아직도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십니다. 다른 한 분은 박영희 할머니, 78살인데 불과 2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지금은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유전자? 운? 아닙니다. 바로 습관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나이라도 뇌 건강 상태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는 건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게 85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건데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반대로 일찍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에게도 공통점이 있고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봐온 환자분들 중에는 70대에 시작해서도 놀라운 변화를 보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실제 환자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되실 리가 없어요. 작년 가을 응급실로 실려온 78살 이만수 할아버지의 아들이 제게 하신 말입니다. 이만수 할아버지는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혼자서 장보기도 하고 동네 친구들과 화투도 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응급실에 오신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중은 10kg이나 빠져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셨대요. 가장 심각한 건 인지 기능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검사 결과 심각한 영양실조와 함께 치매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 가족들은 계속 물으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하지만 사실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지난 2년 동안 서서히 신호가 있었거든요.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 하시고 식사도 대충 라면이나 빵으로 때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답니다. 결국 이만수 할아버지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같은 시기에 제게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신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선생님, 요즘 손자가 저보다 컴퓨터를 못한다고 해요. 하하. 올해 80한 살인 정순자 할머니는 그날도 환하게 웃으시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50대 수준이었거든요. 인지 기능 검사에서도 또래 평균보다 훨씬 좋은 점수가 나왔고요. 정순자 할머니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산책하세요. 아침 식사는 항상 달걀과 채소, 생선을 드시고요.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봉사활동을 하신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바쁘게 살아야 늙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멈춰 있으면 녹이 슬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해마 부위를 활성화시켜서 기억력을 향상시켜요. 사회적 활동은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고 균형 잡힌 식단은 뇌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나이는 비슷했고 경제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유전적 요인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고요.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몇 년에 걸쳐 쌓이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처럼 살 것인지 정순자 할머니처럼 살 것인지를요.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년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한 노화를 방해하는지 알아볼까요?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달 치매 진단을 받은 74세 환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분은 특별히 큰 병도 없으셨고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30년 동안 노인의학을 전공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과 일찍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소한 일상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4가지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릴게요. 이 4가지만 피해도, 아니 이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고쳐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소파에 붙어 사는 것입니다. 의학용어로는 좌식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만 지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신문 읽고 식사하고 또 앉아서 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녹아내려요.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30대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먼저 빠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쉬워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리고 골절 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더 빠르게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아무거나 대충 먹는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입맛도 없고 해먹기도 귀찮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이 치매 위험을 2배나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단백질 부족이 심각해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계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도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뇌 기능도 저하됩니다. 반대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죠.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혼자서만 지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분들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대화는 우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해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혼자만 있으면 이런 자극이 사라지면서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습관은 잠을 제대로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수면 부족은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청소 작업이 일어나요. 하루 종일 뇌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은 7에서 9시간 자는 분들보다 30%나 높아요. 여러분, 이 4가지 습관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습관들은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바꾸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과 뇌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70대에 운동을 시작해서 근력이 50대 수준으로 회복된 분도 계세요. 8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된 분도 있고요. 그럼 이제 각각의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운동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몸 쓰는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73세 김동철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은퇴 후 5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시다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셨대요. 할아버지, 예전에 운동하셨던 근육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동철 할아버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젊었을 때 운동했으니까, 몸 쓰는 일을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육은 은행 예금이 아니에요. 예전에 열심히 모아놨다고 해서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육은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줄어듭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1년의 근육량의 1%씩 사라져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면 하루의 근육량의 1%가 빠집니다. 일주일이면 7%, 한 달이면 거의 30%가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아시겠죠?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감기로 이틀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던 78세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후로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겨우 이틀인데도 다리 근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거예요. 그럼 운동을 안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뼈가 약해집니다. 우리 뼈는 근육의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져요. 운동을 안 하면 뼈 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생기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함께 운동 부족이 겹치면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 숭숭 뚫린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심장이 약해집니다. 심장도 근육이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약해지면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해요. 그러면 온몸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고 특히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포도당 소비처예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병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걸 뇌의 비료라고 부르는데 뇌 신경세포의 성장을 돕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운동을 안 하면 이 물질이 나오지 않아서 뇌가 점점 퇴화하게 되죠. 실제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70대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운동하지 않는 50대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제라도 운동하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김동철 할아버지께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했거든요. 매일 집 앞 공원을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숨이 차고 힘들어 하셨는데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계단을 올라갈 때 예전처럼 숨이 안 차요.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뻤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줄어들어요. 치매 위험은 40%나 줄어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예요. 그냥 슬슬 걷는 게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어야 해요. 너무 빠르면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해요. 헬스장에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루 3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놀랍게 좋아져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일단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겁니다. 선생님, 나이 들어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입맛도 없고 해먹기도 귀찮고. 지난주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76세 박순남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체중을 재보니 작년보다 5kg이나 빠져 있더라고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단백질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할머니, 어제 뭘 드셨어요? 아침에 식빵 한 조각하고 커피, 점심엔 라면, 저녁엔 바나나 하나 먹었나? 이런 식사를 몇 달째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순남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영양실조 위험군에 속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미각과 후각이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보다 단맛과 짠맛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식이 맛없게 느껴져요. 침 분비량도 줄어들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지고요. 더 큰 문제는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움직임도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때 가장 위험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이 들어서 많이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경 써서 먹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는 줄어들어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은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한데 60세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g이 필요해요. 70kg이신 분이라면 하루에 84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뜻이죠. 84g이 얼마나 될까요? 달걀로 치면 12개, 닭가슴살로 치면 400g 정도예요. 생각보다 많죠? 그런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 절반도 못 드시고 계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하고요. 면역력도 떨어져요. 감염에 쉽게 걸리고 상처도 잘 낫지 않아요. 더 심각한 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은 대부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하루 한 알의 기적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달걀이에요. 달걀 하나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6g 들어있어요. 게다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8가지가 모두 들어있죠.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더 놀라운 건 달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원료예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부족한 게 바로 이 아세틸콜린이거든요. 실제로 하루에 달걀 1개씩 꾸준히 드신 분들의 인지 기능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던데요?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오히려 달걀에 좋은 단백질과 영양소가 주는 이익이 훨씬 커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생선이에요. 특히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의 핵심이에요.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드시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채소와 과일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들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이런 채소들이 우리 뇌를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한 번에 많이 먹기 어려우니까 하루 5번에서 6번으로 나눠서 조금씩 자주 드세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는 달걀이나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고기나 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박순남 할머니께도 이런 식단을 권해드렸더니 석 달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얼굴에 생기도 돌고 기억력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요리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거든요. 오늘부터 달걀 1개로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선생님, 요즘 말할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혼잣말만 해요. 작년 겨울 81세 최영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친구분들은 안 만나세요? 다들 아프거나 돌아가시거나 이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최영숙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검사 결과였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인지 기능 점수가 급격히 떨어져 있었거든요. 외로움이 정말 우리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27%나 높았어요.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은 32%, 뇌졸중 위험은 31%나 증가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치매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나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기관이에요.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부위와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활발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혼자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말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면 언어 중추가 점점 사용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거나 공감할 일도 없어지면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도 활동이 줄어들어요. 더 심각한 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계속 분비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리 뇌에게 일종의 위험 신호거든요. 원시 시대부터 혼자 있는 건 생존에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 상태를 유지해요. 코티솔이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뇌의 해마 부위가 손상됩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분들이 기억력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사례 중에 정말 극적인 변화를 보이신 분이 계세요. 바로 78세 김정수 할아버지예요. 김정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최영숙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나빠지셨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밴드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가기 싫었는데 복지사가 자꾸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김정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색소폰을 조금 다뤄보셨던 경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서 색소폰을 맡게 되셨고 주 2번씩 연습을 하시게 됐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숨도 찼는데 석 달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연주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 밴드 멤버들과 친해지면서 연습 후에 함께 식사도 하고 수다도 떨게 되셨거든요. 1년 후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점수가 오히려 좋아져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선생님, 내일 공연이 있어서 연습하느라 바빠요. 우리 팀이 최고거든요. 그때 김정수 할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만남을 만드는 거예요. 매주 정해진 날에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일주일이 다르게 느껴져요. 등산 모임, 독서 모임, 봉사활동. 뭐든 좋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컴퓨터, 스마트폰, 요리, 악기.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게다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요. 네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이 어렵다면 동물이라도 좋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면 매일 돌봐야 하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산책을 나가면서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의 연락을 자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들과 영상통화도 해보시고요. 최영숙 할머니께도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합창단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선생님, 요즘 너무 바빠서 병원 올 시간도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외로움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병이에요. 오늘부터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연락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거예요.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어요. 70세 이순희 할머니가 지친 얼굴로 하신 말씀입니다. 낮에는 졸리고 피곤해서 소파에 누워 있다가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이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글쎄요. 4~5시간?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한 수면은 반드시 필요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해집니다. 영국에서 50만 명을 25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분들의 치매 발병률이 7에서 8시간 자는 분들보다 30%나 높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50대부터 수면 시간이 부족했던 분들은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치 청소부가 밤에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처럼 뇌도 잠들 때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거든요. 특히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작동해요. 이 시스템은 깊은 잠에 들었을 때만 활성화되는데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해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에요.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거든요. 이게 뇌에 쌓이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시작돼요. 그런데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성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 농도가 5%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며칠만 제대로 못 자도 뇌에 독성 물질이 상당히 쌓인다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수면 부족은 면역력도 떨어뜨려요. 우리가 잠들 때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몸속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하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각종 염증 질환에도 취약해집니다. 더 심각한 건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돼요. 코티솔은 혈당을 올리고 혈압을 높이고 뇌의 해마 부위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수면 부족인 분들이 당뇨병, 고혈압, 치매에 더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안 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깊은 잠의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젊을 때는 깊은 잠이 전체 수면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70대가 되면 5%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깨고 개운하지 않은 거죠. 세 번째는 만성 질환들 때문이에요. 관절염, 당뇨병, 전립선 문제 등으로 밤에 자꾸 깨게 되고 약물 부작용으로 잠이 안 오기도 해요. 이순희 할머니도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봤죠. 먼저 수면 환경부터 바꿔봤어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게 만들었어요. 작은 전등 불빛도 수면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수면 루틴을 만들어 드렸어요. 매일 밤 10시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다음 책을 10분 정도 읽고 자는 거예요. 이런 루틴을 3주간 반복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카페인 섭취도 조절했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마시지 않도록 했고 대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도록 권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낮 시간 활동을 늘린 거예요. 오전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시도록 했어요. 햇볕은 멜라토닌 분비를 정상화시켜 주거든요. 그리고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어요. 너무 오래 자거나 늦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되거든요. 석 달 후 이순희 할머니가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 11시면 저절로 졸려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낮에도 활기가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지셨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해요.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침실은 오직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잠은 사치가 아니에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뇌에게 제대로 된 청소 시간을 선물해 주세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진료를 마친 후 72세 환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운동도 해야 하고 식단도 바꿔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잠도 제대로 자야 하고 한꺼번에 다 하려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단계별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첫 번째 주에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걷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으면 바로 현관문을 나서세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걸을 때는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소리도 듣고 꽃구경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세요. 이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돼요. 첫 주에는 10분, 둘째 주에는 15분, 셋째 주에는 2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한 달 후에는 30분 걷기가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두 번째 주에는 아침 식사 바꾸기. 걷기가 습관이 되면 이제 아침 식사를 바꿔보세요. 복잡한 건 나중에 하고 일단 달걀 1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달걀 1개를 드세요. 삶은 달걀, 계란 후라이, 달걀찜. 어떤 방법으로든 좋아요. 여기에 우유 한 잔이나 두유 한 잔을 추가하시면 완벽해요. 식빵이나 시리얼로 때우던 아침을 달걀과 우유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활력이 달라져요. 오전에 허기지지도 않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주에는 잠자리 시간 정하기. 이제 수면 습관을 바꿔볼 차례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자기로 했다면 매일 10시에 침대에 누우세요. 잠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일단 누워서 눈을 감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인 9시부터는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도 멀리 두세요.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책을 읽으세요. 처음에는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2주간만 참고 견디시면 몸이 적응해요. 생체 시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거죠. 네 번째 주에는 사람 만나기 계획 세우기. 이제 사회적 관계를 넓혀볼 시간이에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으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전화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로 시작해서 언제 한번 만나서 차라도 마시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돼요.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알아보세요. 요가 교실, 컴퓨터 교실, 노래 교실. 뭐든 좋아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만나게 되거든요. 한 달 후에는 완성된 루틴 만들기. 한 달 동안 이 4가지를 차근차근 해보셨다면 이제 완성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오전 6시에는 기상하면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하고 기지개를 켜세요. 오전 6시 30분에는 세수하고 옷 갈아입은 후 바로 산책 나가기. 30분 동안 빠르게 걸으면서 아침 공기를 마셔보세요. 오전 7시 30분에는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 달걀 1개, 우유 1잔,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조금.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오전 9시에는 하루 일과 시작. 집안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는 시간은 줄이세요. 오후 12시에는 점심 식사에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세요. 오후 2시에는 낮잠이 필요하다면 30분을 넘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에 방해가 돼요.
오후 3시에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친구와 차 마시기,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뭐든 좋아요. 오후 6시에는 저녁 식사. 채소 위주로 드시되 닭고기나 콩 같은 단백질도 잊지 마세요. 오후 9시에는 하루 마무리 시간. 텔레비전과 핸드폰을 끄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오후 10시에는 잠자리에 들기. 침대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루틴이 완벽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다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루틴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예외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반대로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시면서 미루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건강을 잃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중에서 한 가지를 해보세요. 내일은 2가지, 모레는 3가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분명히 건강한 85세를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복권 당첨처럼 운에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